네, 안녕하세요. 오늘 1월 6일 수요일 2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원래 저번 시간에 제가 이번에 2차 반디 시험 본 거 풀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반디 시험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다와 육지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말한다. 맞죠? 2. 수권은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육지의 물은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거 잘 모르겠죠? 액체 상태로 존재할까 아니면 빙하 같은 고체 상태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4번 보면은 짠맛이 나지 않는 물을 담수라고 하죠. 그리고 수권의 물은 담수와 해수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은 답은 3번이겠네요. 애매하니까. 실제로도 육지의 물은 대부분 빙하인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표는 수권을 이루는 물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수권을 이루는 물의 총량이 1000ml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몇 ml일까? 해수 같은 경우에는 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사용을 못해요. 그리고 빙하도 얼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 강, 호수에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은 0.76 더하기 0.0이라면 0.77이죠. 이거에 이게 비율이 100 중에 0.77이죠. 그러면은 100분의 0.77 곱하기 1000을 해주면은 7.7ml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3번 수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적절하게 활용한다. 맞죠? 농사를 지을 때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강이나 호수 그런 데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오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화학 비료는 식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데 무슨 오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도한 그 영양분이 그런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적조나 녹조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3번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리고 4번 해수나 빙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해요. 그리고 5번 공장에서는 폐수 정화 시설을 만들어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4번 볼게요.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수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맞죠? 해수의 수온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계속 낮아지고 왜냐면은 표면에는 태양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태양열에 의해서 해수면 부근에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수온이 가장 높죠. 그리고 심해층은 연중 수온이 거의 일정해요. 그리고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져요. 맞습니다. 어? 어? 왜 답이 없는 듯한 느낌이 나지? 해수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하고 해수의 수온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계속 낮아지고 맞죠? 해수면 부근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수온이 가장 높고 그리고 심해층은 연중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 그리고 수온 약층은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급격하게 낮아지진 않죠. 원만하게 낮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 5번 볼게요. 가와 나에 들어갈 값이 왜 이렇게 작은 것을 표는 A와 B의 역의 염분과 주염의 양을 조사한 것이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7점. 이 해수 1kg에 포함된 염료에서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 7.77, 한 7대 1이라고 하면은 그 같은 경우에는 25.6을 7로 대충 나눠주면은 7, 4, 7, 3점 몇이겠네요. 그럼 3.6, 왜냐면 보기에 3.6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3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3.6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은 29.29, 아래 두 개의 값을 더해주면 88.6이 돼요. 그러면은 30대 8, 30대 90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1대 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33에다가 3 곱해준 게 99니까 대충 10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이 문제는 염분은 달라도 그 모든 바다에 있는 뭐 그런 염류의 비율은 같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풀 수가 있어요. 6번 볼게요. 염분이 42인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은 몇 g인가? 이것도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33대 42 A의 역과 비교를 해봅시다. 는 25.6대 X,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기 있으니까 대충 한번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3으로 나눠주면 1, 11대 14, 한 10대 15 하면은 2대 3 정도 되겠죠? 2대 3은 25.6대 X, 25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12.5 곱하기 3은 37.5, 37.5와 가장 가까운 거 골라주면 되겠죠. 6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거 그 실제로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대충 대충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7번 볼게요.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류는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일시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파도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해요. 여름에는 난류, 겨울에는 한류가 흐른다. 난류와 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존재를 하죠. 고위도에서 저희도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 해류를 난류,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해류를 한류, 그렇게 구분을 하죠. 난류는 고위도에서 저희도로 흐른다. 맞습니다. 해수가 흐르는 방향은 주기적으로 변한다. 해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류는 주변 해수에 비해 비교적 수온이 낮다. 맞죠? 난류는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흐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쵸?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는 게 난류겠죠. 그래서 답은 5번. 8번 보면은 조경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형성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에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조경수역에는 양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그리고 조경수역의 위치는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달라져요. 맞죠? 조경수역에서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종이 만들어져. 맞습니다. 이제 4번에 조경수역의 위치와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이유는 조경수역 같은 경우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 그 아래에서 내려오는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 형성이 되는데, 여름에는 한류가 강할까요? 난류가 강할까요? 난류가 강하겠죠. 그러므로 이게 조금 높은 위치에 형성이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한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낮은 위치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8번에 2번. 어렵지 않죠? 9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에서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A와 같은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물어본 게 없네요. 옳은 것을 물어봤겠죠. 틀린 것을 이거 문제를 잘못 냈네요. 죄송합니다. 문제 오류예요. 이건
A와 같은 시기를 살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해수면의 높이의 차가 작죠. 이런 날을 살이라고 하고 B와 같은 시기를 만조라고 합니다. C에서 하루 중 해수면의 높이 차가 가장 크다, 가장 작죠. 3번이 틀렸네요. D일 때 바다 갈라진 현상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다.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은 시기가 D일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A, B 사이의 시간이 조석의 주기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0번 볼게요.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한다. 맞죠? 물체가 열을 잃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물체가 열을 잃으면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맞죠?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높은 물체로 이동한다. 틀렸죠?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한 물체에서 둔한 물체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답은 10번에 4번. 11번 볼게요.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바닥에 카펫이나 담요를 깐다. 맞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이중창으로 교체한다. 그리고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놓는다. 맞습니다. 유리창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한다. 크게 하면은 유리창 통해서 바람 슝슝 들어오겠죠. 4번이 틀렸고 지붕은 열의 전도가 빠른 물질로 만든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 5번. 12번. 열량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열량의 단위로는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쓴다. 맞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이동하는 열의 양이고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아요. 맞죠? 외부와 열 출입이 없을 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보다 크다.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5번에 1kcal는 물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 볼게요. 고체의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여름철에 전기줄이 늘어진다. 열팽창이죠. 여름철 폭염에 철로가 휘어진다. 열팽창이죠. 겨울철 쇠의자가 나무의자보다 차갑다. 이것은 열팽창이 아니라 쇠의자가 비열이 나무의자보다 작기 때문에 그 열이 빠르게 엉덩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차갑다고 느껴지는 거죠. 틀렸고 온도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체온을 측정한다. 이것도 온도계 안에 그 액체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팽창해서 온도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펠탑의 높이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더 높다. 이것도 열팽창에 의해서 에펠탑에 이제 그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모두 고르라고 했지만 답은 하나네요. 14번. 재난의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산 폭발로 인명피해가 생겨요. 맞죠? 화학물질이 바다, 토양 등으로 퍼져 환경이 오염되고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병은 절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제 코로나도 처음에 동물 형태에서 발견이 된 거죠. 예전에 그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낙타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고. 그리고 4번 보면은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이 오른쪽 지역은 왼쪽 지역보다 강수량이 많아 피해가 크다. 틀렸죠? 강수량이 많아 피해가 큰 게 아니라 일단 5번 먼저 볼게요. 지진의 일이 발생하면 바닷물이 해안 지역을 덮쳐 사람이나 항구의 시설 등에 큰 피해를 준다. 맞습니다. 이제 4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강수량이 많아 피해가 큰 게 아니라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왜냐면은 이제 태풍은 이제 이렇게 이게 무슨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요.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그러면은 이렇게 불고 왼쪽 부분은 이렇게 불겠죠? 그럼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부는 오른쪽 방향의 바람이 더 세고
왼쪽 부분은 바람이 더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 피해가 큰 게 아니라 바람의 세기가 세서 피해가 큰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 두 개네요. 15번 볼게요. 재해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강한 식습관으로 면역력을 키운다. 맞죠? 감염성 질병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그리고 2번 보면은 지진이나 태풍 발생 시 재난 방송을 시청한다. 맞습니다.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손을 자주 씻고 지진 발생 시 전기와 가스를 켜서 일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지진 발생하면 전기와 가스를 꺼야겠죠. 이건 이유를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태풍 발생 시 선박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태풍이 이동 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한다. 맞습니다. 답은 15번에 4번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2차 2학년 과학 반디 시험 풀이를 해보았고, 솔직히 문제 수준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를 잘 읽기만 하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문제 다른 거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되지? 제 영상이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 비해서 좀 짧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좀 영상 분량을 좀 늘리라고 저한테 압박이 들어와서 평소 같았으면 지금 다 끝냈겠지만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뭐 해야 되죠? 그러면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혹시 12번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4번에 3번 보면은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라고 돼 있고 제가 맞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열량 공식은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죠. 그럼 이때 만약에 같은 열량을 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이란 열량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질량이 클수록이니까 비열은 같겠죠. 1로 같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해요. A의 질량을. 그러면 온도 변화는 10이겠죠. 그럼 10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를 보시면은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비열은 같고 질량을 조금 키워볼까요? 2로 키워봅시다. 그럼 온도 변화는 5가 되겠죠. 그럼 5도씨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더 작죠. 이해되셨나요? 평소에도 생각해 보시면은 라면 끓일 때 물을 많이 넣으면은 더 천천히 끓죠. 반대로 물을 적게 넣으면은 더 빨리 끓고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볼 거 없나?
여러분, 태풍이 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아세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걸 지구라고 했을 때 지구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 자전 때문에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 과정에 왜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태풍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뭐 대충 그러니까 개념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놀이기구냐면은 돌아요. 그리고 양쪽에 시소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에 제가 있고 여기 안에 뭐 준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을 싹 던져요. 그럼 준우가 이걸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멈춰 있을 땐 그렇겠지만 이 놀이기구가 이렇게 돌아요. 만약에 돌면은 내가 여기서 공을 던지면은 준우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왜냐면은 딱 던지는 순간 공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준우는 이렇게 움직여 있겠죠? 저도 이렇게 움직여 있고, 그러면 준우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이 처음 시작할 때 나한테 날아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내 왼쪽에 떨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준우가 이 놀이기구가 돈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면은 그냥 공은 왼쪽으로 휜 거죠.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휜 거예요. 이제 이게 가상의 힘을 받았다, 그래서 관성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구 또한 이 관성력 때문에, 지구 또한 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관성력에 의해서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방향도 항상 정해져 있어요. 신기하죠? 시간이 조금만 더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은 그냥 학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의 출석 과제는 오답노트입니다. 틀린 문제, 틀린 답하고 틀린 이유, 그리고 그거가 관련된 이론, 원하는 그냥 형식은 마음대로 해서 어느 정도 성의만 있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네, 그럼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